그 추세선 강의의 연장선인 그 지지선 찾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지지선은 돌파되면은 저항선으로 바뀌고, 저항선은 돌파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라는 걸 배우셨죠. 그리고 또 지지선이 뭔지 혹은 저항선이 뭔지 배우셨습니다. 자, 이런 지지선 혹은 저항선 역할을 해줬던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이었고요. 그죠? 둘째는 전고점, 전저점, 이런 것들이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 하단, 추세선 상단, 갭 상승자리, 갭 하락자리, 이런 것들이 각각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은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령 20일 이동평균선이 가령 이제 어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뭐 5일선으로 기준했을 때, 자, 전저점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전저점 자리인데, 전저점 자리는 뭡니까?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근데 마침 그 밑으로 뭐가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반등할 확률이 많겠죠. 지금 두 개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많았으니까, 하나는 뭐 전저점, 즉 추세선, 하단 추세선하고 뭐 20일 이평선하고 만난 어떤 자리, 이런 자리는 더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합니다.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 종고점 돌파했습니다.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뭡니까? 요 전고점 역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로 마침 뭐가 지나가냐면은 2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또 하나가 뭐 보였던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가령 뭐 이런 게 하나, 저점이 하나 만나게 있었더라 하면은 하단 추세선을 잇는 또 하나의 지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그죠? 지지선이 되겠죠. 하단 추세선을 잇는 하단 추세대,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했던 자리,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던 자리. 자, 세 개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령 자, 어떤 주가가 이렇게 해서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갭으로 상승했어요. 이 주가는 모르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여기나 이제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가 되는데, 자, 여기가 예상되어지는 지지선이 되는데 이리로 뭐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뭐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무슨 자리? 지지선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지지선의 자리가, 이 자리도 지지선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면은 한 개보단 두 개보단 세 개가 더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입니다. 저항선도 이번에는 반대예요. 가령 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자, 지금 주가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전에 어떤 자리? 뭐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런 추세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추세선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저항선 역할을 해주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구나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어떤 이평선, 가령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붙었죠. 두 개가. 하단 추세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두 개가 붙어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무슨 역할?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쌍봉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봉일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저항선에 걸렸잖아요. 그죠? 저항선에 걸렸잖아요. 근데 마침 저 위에서 뭐 장기 이평선이 240일 이동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욱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겠죠. 그죠?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매도 압력을 받아서 빠지겠죠. 이렇게. 자,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한 개보단 두 개, 두 개보단 세 개가 더 강력한 지지선 혹은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공부하셨으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전고점, 전저점, 상하단 추세선, 그 다음에 갭상승 자리, 갭 하락 자리를 두루 살펴보신 다음에 나름대로 저항이 되는 자리,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 자리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염두를 해 두시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차트가 이렇게 예측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측대로 갈 때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저항점 찾는 자리, 지지점 찾는 자리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조합으로 본 지지선 찾기, 그 다음에 저항선 찾기 보는 방법, 훈련 방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